안녕하세요. 친구놈이 유튜브로 이런 거 자주 봅니다. 이놈이 제 사연을 듣고 저도 제보해보라 그래서 이렇게 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동갑인 마누라가 한 명 있습니다. 저는 골프 용품을 파는 가게를 하고 있고요. 수익은 나쁘지 않게 나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족들 부양할 정도는 되니까요. 아내는 보습학원에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참, 저희 부부는 아이가 없습니다. 일부러 안 가진 것은 아니고 시험관 시도에 별의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요. 결국 그냥 아내와 저는 아이 없이 부부 생활을 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초반에는 아내가 정말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여유있게 해외여행도 하고 각자만의 시간을 가지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별 탈 없이 부부 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삶을 송두리째 뒤 흔들어버린 사건들이 있기 전까지는요. 제가 40년 넘게 친하게 지낸 초등학교 동창 친구들이 있어요. 원래 저 포함 6명이었는데 나머지 3명은 지방으로 내려가고 해외에 나가느라 몇 년 전부터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가장 친하게 지낸 남자놈과 여자 1명, 그리고 저까지 1년에 2번 정도 만났지요. 한 번도 동창 모임에 아내를 데려간 적은 없었는데 어찌저찌 기회가 되어서 아내를 한 번 데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동창 중에 남자 녀석은 이혼해서 아이들을 아내가 데려갔고 무슨 이유인지 여자 동창놈은 결혼을 아직 안 했습니다. 본인 말로는 혼자가 좋다는데 그 속사정은 알 수가 없으니요. 여튼 그렇게 저와 아내 그리고 동창 2명과 함께 곱창집에서 만나 수다를 떨었습니다. 각자가 다 사연이 있는 인생들이라 제 와이프와도 참 말이 잘 통하더라고요. 그 자리에 있던 여자 동창 녀석과 정말 친해졌습니다. 저도 보기 좋았지요.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아내가 여자 동창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더라고요. 뭐 친해졌으니까 여자 동창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전도를 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새벽 기도를 나간다면서 새벽마다 집을 나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좀 오바다 싶었지만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화나게 한 것은 아내가 새벽 기도를 나갈 때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저의 의심은 시작되었죠. 왜 이렇게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가냐? 무슨 교회에 가는데 그렇게 꽃단장을 하고 나가냐? 라고 해도 아내는 무슨 상관이냐면서 내 맘이라고 하며 말을 피하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남자가 생겼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뭐랄까, 아내가 굉장히 까칠해지고 예전과는 변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나를 잡고 새벽 기도를 간다는 아내를 뒤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내는 교회 앞에서 여자 동창을 만나서 함께 새벽 기도를 하러 들어가더라고요. 순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가는 아내를 내가 괜히 의심한 건가 싶었지요. 아내에게 말해봤자 아내는 말을 피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여자 동창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저의 걱정들을 전부 말했지요. 아내가 새벽 기도를 가는데 화장을 해서 도통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하면서요. 그러자 여자 동창이 말하더라고요. 새벽 기도하는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무리 새벽이라도 하느님 만나는 자리에 깔끔하게 씻고 정갈하게 와야 한다. 몸과 마음을 전부 깨끗하게 단장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네요. 그 이후로부터 아내는 새벽 기도 가기 전에 깨끗이 씻고 화장을 한 후 간 거였고요. 괜히 아내를 의심했나 싶기도 하고 그런 제가 참 미워졌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 생각을 후회하게 만든 사건이 터졌습니다. 살다 이렇게 뒤통수를 세게 맞은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내한테 소름 끼치는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아내한테 나는 향수 냄새가 남자들이 뿌리는 향이었지요. 그런데 그 냄새가 저희 40년 남자 동창이 뿌리는 향수 냄새와 똑같은 거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설마 아닐 거야 라고만 외쳤지요. 아내한테 왜 너한테서 남자 향수가 나냐고 물어보았지요. 뭐 그러자 백화점에서 향수 구경하면서 뿌려봤는데 그런가 보네 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언급한 이후부터 그 향수향이 안 났습니다. 그래도 저희 찝찝한 마음은 숨길 수 없었지요. 그런데 한 새벽 1시쯤
아내가 자고 있는데 아내의 핸드폰에 진동이 울리는 겁니다. 아내가 자는데 방해될까봐 그 전화를 끊으려고 아내의 핸드폰을 집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의 핸드폰으로 걸려온 전화는 저장된 번호가 아니었는데 그 번호 뒷자리가 너무 익숙한 겁니다. 그래서 제 핸드폰에 그 번호 뒷자리를 검색해봤지요. 그 남자 동창과 뒷자리가 똑같았습니다. 이상하게 가운데 번호는 달랐고요. 새벽에 걸려오는 전화에 저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아내의 핸드폰을 열려고 했는데 잠금이 걸려있더라고요. 죄책감이 약간 들긴 했지만 자는 아내의 손가락으로 지문을 풀고 아내의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카카오톡을 여는 순간 저는 정말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40년 지기 초등학교 동창과 아내가 바람이 난 거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바람 피는 걸 뒤봐주고 제가 의심하지 못하게 조력해준 사람이 바로 그 미혼 여자 동창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새벽에 교회에 가는 것은 새벽마다 그 남자 동창을 만나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꾸민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교회에 나가는 아내를 미행했던 그날이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아내를 미행하는 사실을 눈치챘었고 그 사실을 여자 동창에게 말하고 SOS를 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동창이 교회 앞에서 제 아내를 기다려주고 같이 교회에 들어가고 저에게 감쪽같이 거짓말을 친 것이었죠. 손가락에 힘이 빠지고 온몸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감히 짐작할 수가 없었지요. 예전 카카오톡 메시지들은 다 지웠는지 비교적 최신 카카오톡 대화 내용들밖에 없었으니요. 그리고 저는 문자함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 동창놈이 투폰으로 추정되는 번호로 온 문자들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자고 있는 아내에게 전화를 건 이유가 참 황당하더라고요. 자기 오늘 너무 꼴리니까 30분 일찍 우리 집에 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미쳐버린 개놈 자식. 욕이 그냥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서 소리치고 싶었지만 저는 조용히 차키와 외투를 챙기고 그 동창놈 집으로 갔습니다. 아주 죽도록 패주려고요. 초인종을 누르고 그 동창놈이 문을 열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동창놈 얼굴을 보자마자 정말 50인생 처음 느껴보는 분노가 속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냥 그 순간은 눈이 뒤집혀서 뒷사정 생각도 안 하고 동창놈을 팼고요. 피가 나고 코뼈가 부러져 가는데도 저는 의식하지 않고 때려버렸습니다. 너가 뭔데 내 마누라를 탐하냐고, 미친 거냐고 하면서요. 분이 풀릴 때까지 때리고 마지막으로 침을 콱 뱉은 뒤 저는 바로 그 여자 동창 집으로 향했습니다. 띵동 띵동 초인종을 계속 눌렀는데도 안 나오더라고요. 자고 있었겠지요. 한 10분이 지나자 부스스한 얼굴로 문을 열더라고요. 저는 여자고 뭐고 눈이 뒤집혀서 그냥 그 여자 동창 귀 싸다구를 갈겼습니다. 여자 동창은 갑자기 뭐하는 짓이냐고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했지요. 저는 말했습니다. 너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니? 우리가 같이 알고 지낸 40년 세월은 장난이었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냐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 동창은 너 다 알고 온 거야?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오해야. 나도 환교랑 너 아내랑 만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깜짝 놀래서 말렸어. 그런데 조금만 시간을 주면 마음 정리한다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나도 기다린 거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제 귀에는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들렸습니다. 그냥 미혼인 그 여자 동창이 열등감으로 한 가정을 파탄내려고 사주한 거로밖에 이해가 안 되었지요. 그렇게 저는 다시 집으로 가 자고 있는 아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냥 아내에게 화내는 것도 지쳐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지요. 여행용 캐리어에 아내 짐 몇 개를 그냥 쑤셔 넣은 뒤 잠옷바람으로 자고 있던 아내에게 그 캐리어를 쥐어주며 꺼지라고 했습니다. 친정으로 꺼지던 그 남자한테 꺼지던 알아서 하라고 했지요. 아내가 집에서 나간 뒤 그제서야 저는 온몸에 힘이 쫙 빠지더라고요. 긴장하고 굳었던 몸이 풀리면서 그냥 목 놓아 울었습니다. 한 이틀은 가게에 나가지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페인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정말 이대로만 있으면 죽을 것 같았지요.
계속 가게에 나오지 않는 제가 걱정되어 직원이 가게로 찾아왔고 저는 직원이 도움을 받아 병원에 갔지요. 병원에 가서 수액을 맞고 조금 정신이 들어 그때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소송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상간남 소송과 위자료 소송, 그리고 이혼 소송까지 전부요. 거의 한 달을 직원에게만 가게를 맡기고 저는 쉬면서 소송 준비를 했지요. 그 상간남과 여자 동창이 저를 폭력으로 고소했더라고요. 뭐 상관없었습니다. 그까짓 벌금 몇백 내면 그만이지요. 그렇게 기나긴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긴 시간 끝 아내와 이혼을 했고 그 상간남에게도 위자료를 받았지요. 물론 저도 소송 걸린 건에 대하여 벌금을 내고 법적인 처벌을 받았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그 남자 동창이 이혼한 이유가 본인이 바람을 펴서 이혼했더라고요. 저한테는 마누라가 바람 펴서 이혼한 거라고 거짓말 쳤었는데 참, 한 번 바람핀 놈 고칠 수 없다는 말이 이 말이었나 봅니다. 너무 허무하고 힘들었지요. 지금 글을 쓰는 순간도 참 힘들고 그때 당한 배신감이 아직도 꿈에 나올 정도로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도 지금은 처음보다 많이 나아져서 심리상담과 일을 병행하며 삶의 균형을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일 정말 절대 겪지 마셨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글을 읽는 내내 사연자분에게 감정이입이 되어서 저도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 잘 이겨내셨습니다. 사연자님, 앞으로도 헤쳐나가야 할 힘든 일들이 있으실 텐데 그때마다 레전드 채널이 응원하겠습니다. 같이 힘냅시다. 그럼 레전드 사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